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그 A형 12번 문제도 충돌, 충돌 같은 경우는 탄성이냐 비탄성이냐 하더라도 뭐 가군동이나 보조법칙 써가지고 이거 찾아라 하는 거는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수직식 정리를 모르면 이 문제 자체는 다 틀려버리는 꼴이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B형으로 넘어갈게요. B형은 좋아진 동작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죠. B형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1에 이게 확률적인 거니까 제가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파동함수라는 거는 얘는 CI 얘는 푸타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확률적인 거니까 확률은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죠. 따라서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더하기 4분의 1은 1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알파라는 거는 얘는 얘랑 발견할 확률이 똑같다 그랬죠. 네. 바닥 상태를 발견할 확률이 세 번째 들린 상태 얘를 발견할 확률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얘가 2분의 1 되니까 따라서 베타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 이러니까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인데 이거 되게 조심하라 했어요. 이게 거꾸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차분하게 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루트 2분의 1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답. 자, 그리고 에너지 기대값. 기대값 같은 경우는 확률 곱하기 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기대값이라는 거는 확률. 단위는 하바 오메가니까 4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왜냐하면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0, 2, 3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얘는 2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 2분의 7. 하바 오메가. 이렇게 하면 되죠. 8분의 1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8분의 7. 하바 오메가. 1, 4분의 5 따라서 4분의 9 하바 오메가 이게 답 쓰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건 너무 쉽고요. 이거는 제가 파동함수 뭐 시간을 좀 파동함수 써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거 줘가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대값 구하는 거는 시간에 상관없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한 논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고요.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이건 틀릴 없죠. 자, 키리오 법칙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되게 고전적인 거라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얘를 1볼트랑 4볼트의 전지가 있는데 1볼트의 3옴이 내부 저항과 4볼트의 2옴이 내부 저항이 병렬 연결됐을 때 이무의 3옴에 있는 외부 저항에 얼마나 전류가 흐르고 이런 문제예요. 내부 저항적인 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병렬 연결했을 때 얘가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그건 되게 고전적인 문제니까 이건 유명하니까 과교로는 나오든 이게 실제 문제 전공적인 문제가 나오든 이런 패턴은 좀 잘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전류도 방향 표시를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여기를 구할 거니까 이게 I1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볼트가 이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를 I2로 잡았나? 위로 I2로 잡았네요. I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I3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I5만 필요하는 거죠. 자, 2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소모 전력이에요. 소모 전력은 전체 소모 전력이 아니에요. 소모 전력은 전체 회로 전체 소모 전력이라고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는 2옴의 저항이죠. 주어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I1 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루프를 표시는 안 했네. 저는 루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1번 루프, 이렇게 2번 루프 이렇게 잡을게요. 자, 1번 루프 가볼 거야. 자, 4는 얘는 2i1 더하기 3i2가 돼요. 자, 2번 루프 가볼까요? 4에서 1 빼야 되죠. 그래서 3이라는 거는 2i1 더하기 3i3가 돼요. 이거 i3를 통분하면 되겠죠. i3를 날려버리면 따라서 2i1 더하기 3에다가 왜냐하면 전하의 보존 법칙 i1이라는 거 i2 플러스 i3가 되겠으니까 그래서 i1
얘는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그래서 5i1 마이너스 3i2가 돼요. 이거랑 그대로 더하면 따라서 7이라는 거는 7i1이 됩니다. 그래서 i1은 1A. 1 쓰면 틀려요. 단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1A 쓰시면 돼요. 1A 아셨죠? i1, i2, i3가 언급이 안 됐으니까 1A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거는 2옴에 흐르는 이건 I제곱 R이니까 그래서 2W가 돼요. 2W 쓰셔야 돼요. 그래서 1A, 2W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위 안 쓰면 0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많이 해드렸어요? 연습. 네. 뭐 이거 똑같죠? 이거 위치만 바뀌었지? 10V, 8V 내부 저항이 있고 외부 저항. 이건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해드렸어요. 기출동에서 해드리고 실전에서 해드리고. 자, 해볼게요. 네. 얘 구멍 뚫리는 거가 나왔어요. 제가 실전 때 해드렸거든요. 실전 때 제가 애우라 그랬었는데 전기장 코사인 해가지고 이게 애우는 게 되게 쉽다고. 처음에는 이거는 뭘 줬냐면요. 이게 실전에 몇 번이지? 실전에 8번인데 7번에 이걸 해드렸어요. 7번에. 실전에 7번에 시그마로 돼 있고 R이 돼 있어요. 네. 그게 그게 요겁니다. 전기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해드리고 무한평면하고 중첩해가지고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구멍 뚫리는 거 조금 애고 가라. 그것만 하면은 전기장까지는 쉬워요. 이게 전위는 계산이 더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 좌표, 벡터 이런 관계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기준점부터 제가 이거 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얘 빼고요. 시그마 제로 마이너스일 때 얘는 기준점이 무한대가 안 된다라고 해드렸어요. 전위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무의 기준점이 필요를 하다. 기준점 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기준점을 여기 0으로 뒀으니까 그냥 쓱 전기장 적분화 버리면 됩니다. 다 구간 나눠가지고 우리 하듯이. 네.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중첩이에요. 뭐 할 거냐면요. 자, 시그마 제로로 돼 있는 거랑 무한평면 이렇게 볼까요? 무한평면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는 무한평면이 있어요. 네, 요거랑 이거 합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됩니다. 구멍 뚫린 이렇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고 구멍이 뽕 이렇게 반경이 A죠. 여기서는 네, 저기 A라고 그랬으니까 네, 반경이 A로 바꿀게요. A. 요거 중첩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저거는 이제 계산식을 줬으니까, 네. 중첩 쓰면은. 자, 볼게요. 자, 판 같은 거는 쉽잖아. 자, Z는 마이너스 A에서 볼게요. 마이너스. 이 판이라는 거는 판이 있고요. 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로 재전돼 있으니까 전기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쪽이죠. Z는 마이너스 A 지점에서 보면은 플러스 Z 방향에 들어오는 거니까 벡터를 잘해야 돼요, 좌표. 자, 그래서 얘는 이의 전기장의 무한판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의 Z 해시 돼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고. 얘가 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면 얘는 좀 줬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에 얘는 원판은 어떻게 되냐면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에다가 1 마이너스 Z는 A니까 저기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이거 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원은 나가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Z 방향이니까 Z 해시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의 중첩이니까 따라서 얘 구멍 있는 거 자, Z는 마이너스 A에서 얘는 구멍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더하는 중첩이 돼요.
중첩원리. 요거 더하면 얘 파트가 날아가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나 ZNA는 얘는 2 루트 2 입실론 제로분의 얘는 시그마 제로의 ZN 이렇게 돼요. 얘는 양수가 돼요. 그렇죠? 이쪽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요. 얘는 자 보세요. 얘가 시그마 원인 판 시그마 원인 판이 ZNA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2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 원이 마이너스 Z가 돼요. 마이너스. 왜냐면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ZNA에서 전기장이 빵이었으니까 이거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크기만 보면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크기가 얘가 얘랑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뭐가 되느냐? 얘는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요거 2 빼고요. 따라서 루트 2분의 시그마 제로는 시그마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 1은 루트 2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ZNA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ZNA에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방향만 반대로 전환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얘는 Z는 A에서 똑같아요. 그렇죠? 다 왼쪽 방향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 버립니다. Z는 A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바뀌냐면 얘는 왜냐면 이게 구멍이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점이 똑같이 떨어져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세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얘는 플러스 Z 방향에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게 구멍이 있는 거. 그리고 얘가 여기 판이 있죠. 판. 시그마 원인 판.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인 구멍판. 네.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자, Z는 A에서 보면 구멍이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 Z가 돼요. 네. 시그마 1으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넣었어요. 이거. 여기서 보면 자 시그마 제로 같은 경우는 루트 2 시그마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에 시그마 1에다가 Z 이렇게 쓸 거예요. 어차피 시그마 제로랑 시그마 뭐로 나타나고 말이 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나타나면 되겠죠. 뭐 둘 다 있어도 상관없고요. 자 구멍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시그마 1인 판이 요거 판 얘가 ZNA에서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이 돼요. 이거를 더하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Z는 A에서의 전기장은 이 I의 크기 같은 그러니까 얘는 크기로 할까요? 따라서 크기는 이거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이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거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면 되죠. 뭐 둘 다 미싱으로 쓰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썼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지울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구멍이 있는 거고요. 구멍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여기 2A 지점에 있고 0에 있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지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전기장을 할 때 얘 합성 전기장을 여기서 2I 벡터라고요. 여기를 2에 이거 할게요. 왜냐하면 분할돼 있으니까 전기장이 바뀌죠. 자 그러면 2의 I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보면 얘는 오른쪽 방향이라 했으니까 2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 제로에다가 Z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루트분의 얘는 절대값에 Z에다가 Z 햇 오른쪽 방향이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에다가 z 이렇게 돼요. 그렇죠? 1에 대해서는 얘는 구멍인 거가 오른쪽 방향.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왼쪽 방향. 플러스 방향이니까. 얘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E2 영역을 볼까요? E2 영역은 똑같아요. 2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왼쪽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로에다가 루트 z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절대값 z에다가 얘는 z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1의 z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드렸다. 구멍 있는 거, 구멍 뻥 뚫리는 거 해드렸어요. 이거 식도 똑같죠? 식도 여기 보시면 적분식 똑같아요. 네, 적분식이 똑같습니다. 하는 거. 자, 넘어갈게요. 전기장은 많이들 에어저 푸셨더라고요. 전이는 좀 안 푸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자, 스핀적인 건 올해 나온다 그랬죠? 그 스핀 연산자도 잘 알아들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얘는 이제 개념적인 문제인데 스핀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S의 제곱은 스핀의 크기의 제곱이잖아. 이것과 그 다음에 이거의 그대값을 구하라는데 스핀 같은 게 있으면 2분의 1인 입자가 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업다운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져 버려요. S 크기는 정해지고요. 얘는 SZ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M 그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ms 하바, 그 다음에 얘는 ms 하바.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해지잖아. 근데 크기 같은 경우는 따라서 s의 제곱은 s에다가 s 플러스 1에다가 하바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4분의 3 하바의 제곱이에요. 얘는 실수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하더라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실수값이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s의 제곱이 얘는 4분의 3 하바의 제곱,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기대값. 제가 그냥 항상 상수값은 기대값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컨주게이트 sy의 sz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sy, sz, 마이너스 sz, sy 이렇게 되죠. 얘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4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큰 가로 칠게요. 자, 0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0, 얘는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1 0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0 이렇게 되죠. 4분의 하바 얘 제곱. 자,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0i 그 다음에 i 0 나와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얘도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하면 0i i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컨주게이트 얘 같은 경우는 하면 2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얘는 0i i 0이 나와요. 뭐 i 앞으로 뺏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기대값이라는 거는 sy, sz의 기대값은 얘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이제 그 파동함수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25분의 1에다가 2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컨주게이트 넣어줘야 돼요. 3i 4. 네. 그 다음에 0 i 밖으로 빼고 해도 상관없고요. i 안에도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예, 컨주게이트 조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50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3i 4.
자, 이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예, 이렇게 이거 계산할 수가 없죠. 이거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얘는 4i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3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합하면 0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마이너스 12, 얘는 플러스 12가 되니까 0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대값은 0이에요. 요거. 얘는 0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가볼까요? 자, 확률 S의 측정값이 2분의 하바 스핀 X방향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절대값 제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C를 먼저 꺼내요. C는 이게 안에 거. 그래서 5 루트 2분의 1에다가 얘는 루트 2분의 1 이거 쉽죠?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1,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i에다가 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5 루트 2분의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4가 되지. 그래서 C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거는 뭘 하면 되냐면 얘는 컨주게이트 해갖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50분의 1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4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3i 플러스 4 하시면 되지. 그렇죠? 얘는 25 나오죠? 그래서 50분의 25니까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나와요. 네, 이것도 뭐 통합의 4차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하는 거, 네, 예, 거의 형태 비슷하죠. 네, 이거 스핀 연산자는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라. 얘는 x 측정할 확률에 이렇게 해가지고 x, z 기대값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산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 확률이라든지 나머지 계산하는 거 쉽죠. 기본적인 개념 물어봤으니까 산수치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렌츠임 같은 경우는 얘는 해를 줬어요. 풀라고는 하진 않고 해를 줘가지고 의미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t는 0에서 원점에 놓이는 입자의 속력이 0이 되기 위한 거니까 자, t가 0이니까 속력이죠. 그러면 자, z를 미분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날아가고 얘는 사인으로 바뀌는데 그냥 그 자체적으로 0이고요. 얘가 사인 남아있으니까 자, vy로 가볼까요? vy는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자, z를 미분하면 되니까 b2 마이너스 얘는 c 오메가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돼요. t가 0이니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b2 마이너스 c 오메가가 0 되면 됩니다. 따라서 c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상수 c라는 거는 얘는 b 오메가분의 2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눈치를 까야 되는데 출제자가 구분을 해놨어요. 각진동수라고 구분을 해놨거든요. 네, 이게 조심해야 돼요. 각진동수인데 저기 라그랑지안의 진동수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진동수로 많이 쓰셨던데 그래서 라그랑지안도 네, 그 각진동수 쓰시면 틀려버립니다. 네,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자, 요거 보시면요. Zmax가 있죠. Zmax. Z가 0부터 가는 건데 자, Zmax를 보면 C는 양수니까 양상수죠. 자, Z 최대값이 뭐가 되느냐면 당연히 이 C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 y 값이 이 주기함수인데 이게 0 나오잖아요. 이거 넣어가지고 이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여기서 그냥 바로 찾으면 최대값이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기함수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씨니까. 따라서 코사인 오메가 t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t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때의 최소니까 따라서 t의 p 지점에 올 때에 얘가 파이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t라는 거는 오메가분의 파이가 됩니다. 시간. 뭐 어렵지 않죠?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P에서 입자가 받는 전기량의 크기, 자기의 크기, 로렌츠임 제가 다 해드린 거죠. 보시면 자, F는 QE
이거 되는 거고. 벡터로 쓸까요? 자, FB라는 거는 여기서 M이라고 했는데 뭐 M으로 할까요? FM이라는 거는 얘는 Q, V 크로스 B가 돼요. 그렇죠? 어디 지점에서? P 지점인데 T가 오메가 T가 파이예요. 그렇죠? P 지점에서는. 네. 그러면 자, VP를 구해보면 VP라는 거는 미분하는 거죠. 자, 0. 그 다음에 B2에다가 마이너스 C 오메가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C 오메가에다가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오메가 T가 파이로 했으니까 넣어버리면은 P 지점이니까 자 0. 그 다음에 얘는 B2에다가 플러스 C 오메가. 그 다음에 이게 0 돼요. Y 주속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C 오메가라는 거는 B2죠. 네. 따라서 0, B에다가 2에다가 0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의 크기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FM의 크기는 얘는 QVB니까 따라서 얘는 2QE가 나옵니다. 따라서 FM분의 FE라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이거는 QE니까 크기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해드렸어요. 네, 뭐 이론계도 있고 문제풀이에서도 뭐 기출동영이든 다른 거에서도 다 해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해라. 해를 주면 쉽고요. 해를 구하러 가면은 이제 구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는 속력이라고 줬어요. 이게 속력 다 속력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V0, V1, U1 이것들이 다 속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것만 하고 충돌 공식만 쓰시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운동량 보전. 운동량 보전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첫 번째는요. U1을 V0, V1으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U1을. 그러면은 뭐 에너지 보존 쓰신 분도 있던데 탄성 충돌이니까 뭐 에너지 보존을 해도 어차피 운동량 보존 하나 에너지 보존 하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량 배전 팩터를 해가지고 좀 날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동량 보존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MV0라는 거는 마이너스 MV1 더하기 5MU1 이렇게 되죠. 그래서 V0 플러스 V1이라는 거는 5U1이 되는데 따라서 U1이라는 거는 5분의 얘는 V0 플러스 V1 이렇게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을 쓰셔갖고 전개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날라가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량 보존해가지고 하면 날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U1을 해가지고 뭐 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도 아마 틀리다가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충돌공식 쓰면 되죠. 자, V1 이거는 벡터예요. 그냥 V0 마이너스 자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2M2V0니까 이거는 3분의 2V0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V0분의 V1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속력비로 하면은 따라서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시간은 움직이는 시간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자 V1분의 L0 플러스 L1만큼 가고요. U1분의 얘는 L1 마이너스 L0만큼 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U1을 충돌공식 써갖고 계산해보면 자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2의 N1에다가 V0가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의 V0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가 3분의 2가 되고 3분의 1이 되죠. 네. 그런데 3 날리면은 따라서 얘는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L0 플러스 L1이라는 거는 2L1 마이너스 2L0가 됩니다. 그래서 L1이라는 건 3L0가 돼요. L0분의 L1은 따라 3이에요. 그림이 네, 실제로 3배가 아니죠. 네, 저런 거 조심하라 했죠. 실제 그림으로 안 준다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네,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림상으로 3배는 아니잖아. 네, 저거 보고 찍으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뭐 할게요? 네, 충돌은 뭐 많이 풀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뒤로 백해가지고 다시 와갖고 떨어지는 거, 이건 포물선 낙하시가 뭐 적용해갖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충돌 공식만 쓰면 되고, 운동량 보존 뭐 기본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충돌 공식 같은 경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써먹으라고. 네, 바로바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존 통계잖아요. 보존 통계는 뭐 통계는 제가 나름 제대로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보존 통계가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분배 함수가 빠지면 나올 게 보존이냐 뭐 다른 거냐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스핀 저기 페르미 디락 통계 같은 경우는 한번 나왔으니까 예? 보제 아인슈타인 통계 보존 통계가 나올 때가 됐는데 기출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라고 해서 이게 필터링이 빡시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평가원이 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아꼈다가 통합대에 해드렸어요. 통합대. 그리고 뭐 통계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존 뭐 빡시게 좀 설명 좀 드렸죠. 개념 정리를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상태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점유도, 예, 분포함수. 여기서는 점유도가 보지 않았던 분포함수죠. 그거를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개념 다 줬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줘도 못 풀 수도 있다고 개념적이 안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주는 거는 이게 D 준 거고요. 여기 DP 줬는데 뭐 P는 EC니까 이거 넘겨갖고 네 대입하면 되죠. 여기 E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입실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입실론이라 했으니까 입실론 넣으면 되고. 그래서 D를 준 거고 얘를 N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지. 이게 통합 때 똑같이 내드렸어요. 이게 적분식도 똑같아. 이 문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뭐 한 개의 평균 장난질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타도 많이 틀려가지고 이거를 복습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답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D랑 N 이 정의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해드렸으니까 뭐 당연히 안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볼게요. 자 10번. 자 n이라는 정의라는 거는 자 인테그럴 무한대까지 d 입실론에다가 n 입실론이죠. 여기는 보제 통계 입실론. 이게 n의 정의예요. 입실론으로 정의하면 여기서 입실론은 PC죠. 네.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따라서 d 입실론분의 dn이라는 거는 d 입실론에 당연히 n 입실론. 이거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거. 그러면 얘는 입실론으로 고치면은 따라서 이거 대입을 해가지고 따라서 h 3승 c의 3승분의 8파이의 v에다가 입실론의 제곱에다가 얘는 익스포넨셜에 여기 볼츠만 상수를 k로 줬어요. 네, kb를 안 주고 네, 가끔 이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저도 k로 계속 써가지고 네, 이게 정의예요. 네, 기본적인 정의 알아둬야 되죠. 그리고 u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u 입실론이니까 제가 u를 뭐라 그랬어요? 평균 에너지라는 거, 전체 평균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다가 n을 입실론을 곱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입실론에다가 d 입실론에다가 n 입실론에다가 d 입실론 이렇게 곱한다 했죠. 그러면 u를 입실론으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d 입실론분의 du에 이렇게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뭐만 붙여져요? 입실론만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입실론만 곱해진다고. 따라서 h 3승의 c 3승분의 8파이의 v의 입실론 3승분의 얘는 exponential kt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요. 이게 개념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러니까
기본 개념 세팅이 안 되면 올해 몇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데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기본 개념적으로. 네, 쉽죠? 그리고 나머지 적분하면 되죠. 네, 이거는 자, 이거 적분하면 되는데 얘는 많이 했으니까 안 할게요. 그냥 답만 쓸게요. 이거 적분하는 건 쉽잖아요. 이거 적분하면은 15분의 10, 이거 인테그럴 적분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요렇게 하고 이거 치환해가지고 x로 하면은 빠지는 거 있죠. 내제곱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답만 쓸게요. 15의 h 3승 c의 3승분의 얘는 8파이의 5승에다가 v의 kt의 4승이 됩니다. 네, 뭐 적분식 줬으니까 치환해가지고 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얘는 틀리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문제 라그랑지안. 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 버린. 네, 네 그렇게 조심하라 그러는데 고유진동수 이거 각진동수랑 장난한다고? 네, 이거 틀려요. 그러니까 각진동수를 쓰시면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언급을 구분을 해놨어요. 각진동수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 아마 안 봐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진동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부는 네. 다시 검토해가지고 고치신 분도 있고 일부는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리신 분도 있던데 안타까워. 이거는 대칭성이에요. y1개 해보면 자 라그랑까지만 잘 오면 되거든요. 라그랑까지만 이렇게 되죠. 0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약조건 줬으니까. 자 그러면 t라는 거는 자 2분의 1에다가 m y1 땡의 제곱 플러스 y2는 바로 넣을게요. 2분의 1의 m에다가 y1 땡 더하기 y3 땡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의 y3 땡의 제곱이 이거 전개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이쁘게 안 묶어도 돼. 어차피 미분해가지고 다 이쁘게 막 묶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굳이 전개 갖고 틀려버릴 필요 없잖아요. 포텐셜은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뭐냐면 y2는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3 이거죠. 네, 그거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하면 어차피 제곱이니까 2y1 플러스 y3 2분의 알파에다가 y1 플러스 2y3가 돼요. 제곱.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써보면 라그랑지안은 뭐로 쓰냐면 y1, y3로 나타났으니까 다 y1, y3로 번수로 교체해 줘야 돼요. 자, 2분의 1에 my1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m의 y1 땡 플러스 y3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의 y3 땡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다가 이 y1 플러스 y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다가 y1 플러스 2y3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어. 물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y1하고 y3를 체인지를 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게 대칭성이 있으면 이 물리를 이렇게 뒤집어도 바꿔도 물리가 안 바뀌는 형태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얘도 실제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y1, y3를 체인지를 해보면 안 바뀝니다. 왜냐면 대칭이죠. 얘도 똑같잖아. 얘도 보면은 2, 1, 2인데 얘를 체인지를 하면 얘가 되고 얘가 돼요. 그래서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전에서 안 바뀌었으면은 이거를 안 바뀌었으면 아니라 몰랐으면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바뀐 거 있으면은 제가 하나만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yi의 운동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 써줘야 돼요. y1, y3를 다 써주든 그냥 하나만 써주든 땡에 는 이게 운동 방식, 라그랑지 방식이니까
네. 여기서 yi라는 거는 3겠죠. y. 자, 그러면 y1에 대한 라그랑제 하나 해볼까요? 라운드 y1분의 라운드 라그랑제하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y3 플러스 2i1 플러스 y3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y1 그 다음에 플러스 2y3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5y1 플러스 4y3가 돼요. 그 다음에 dt분의 d에다가 라운드 y1 땡분의 라운드 라그랑제하는 mi1 땡땡 플러스 m의 y1 땡땡 플러스 y3 땡땡 플러스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2mi1 땡땡 플러스 my3의 땡땡이 돼요. 그러면 뭐 y1에 대한 운동만인식은 어때? 그러니까 y1에 대한 운동만인식이 아니라 라그랑제 푼 거는 되죠. 운동만인식은 y1 땡땡만 있었는데 믹싱이 돼 있죠. 여기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2my1 땡땡 플러스 my3의 땡땡 플러스 5 알파 y1 플러스 4 알파 y3는 0이 돼요. 이건 운동만인식이 아니에요. 라그랑제를 푼 거예요. 이게 1번인데 대칭성을 해가지고 y1 내가 말했잖아요. y1, y3가 체인지를 해서 안 바뀌면 이거 구해가지고 여기서 y1, y3를 바꿔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y3에 대한 라그랑제를 굳이 할 필요 없이 y1하고 y3를 체인지 해갖고 하면 되니까 따라서 2m y에 여기 있을까요? 얘가 y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m i1 땡땡이 되고 얘가 y3가 될 테니까 2m y3의 땡땡 플러스 그렇죠? 얘가 y1이 되니까 4 알파의 y1 얘가 y3가 되니까 5 알파의 y3는 0이 돼요. 이게 2번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에다가 y3를 땡땡을 없애버리니까 y1에 대한 운동만인식은 y1 땡땡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3m y1 땡땡 플러스 얘는 10에서 6, 10에서 4 빼는 거니까 6이죠. 6 알파의 y1 그다음에 8에서 5 빼는 거 3 알파의 y3는 0 돼요. 네. 이거 날려버리면은 따라서 이게 mi1 땡땡 플러스 2 알파의 y1 플러스 알파 y3는 0 됩니다. 이게 운동만인식이에요. y1에 대한 운동만인식.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1하고 y3가 같죠? 그러면 my1 땡땡 플러스 3 알파 y1은 0이 돼요. 따라서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n분의 3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진동수는 2파이분의 1에다가 루트 얘는 n분의 3 알파 요거 쓰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거 쓰셨으면 틀립니다. 네,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잠깐 좀 언급 좀 하면 뭐 라그랑 제한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거 체인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라그랑까지만 쓰면은 뭐 크게 잘 안 틀린다고 또 언급해드렸는데 차분하게 하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학도 좀 어려웠고 과교론도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개념 정리,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강조했던 거 그거를 충분히 마줘줘야지 거기서 시간을 버려가지고 제가 올해 항상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올해 쌓을 수가 있다. 정말 올해 또 그지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한두 개를 좀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제가
좀 어렵게 정말 엄청 시간 부족하게도 한번 내드렸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게도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대비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전 6차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모의고사 중에. 그래서 오래 풀면서 좀 계산적인 것도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이런 거 그래서 실전 6차 하면서 좀 예비를 해가지고 뭐좀 제껴줄 건 제껴주고 해가지고 뭐 시간적인 거를 잘 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좀 고유진동수라든지 뭐 각진동수 그 구별해라고 그거를 잘 인지를 해가지고 네, 안 틀렸다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구멍 뚫린 문제라든지 보존 통계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는 뭐 바로 한 2, 3분 정도 안으로 바로 풀어가지고 나머지에 조금 시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네,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게 시간적인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채점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크게 달라질 게 한 두 개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달라질 거는 내년에는 실전하고 통합 모의고사랑 그 과교론을 제가 낼 거예요. 네, 실전에서. 그래서 전체로 이제 셋을 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실전 감각을 좀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론 강의라는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한 번씩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론 베이스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초수 재수 하시다가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요. 이제 하던 걸 또 하기 싫으니까 기간제 좀 하시다가 후발에 이제 오셔갖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방 까먹습니다. 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익숙한 상태에서는 금방 휘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분하게 차곡차곡 자기가 한 스텝 이렇게 밟아가는 게 그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길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겠죠. 하는 거 또 하기 싫겠죠. 근데 저도 연구하는 거 일반 물리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맨날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고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도 발견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봤는데 다 아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도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한 7, 80%는 개본 개념 세팅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설계를 해 나갈 건지 여기서는 문풀보다는 세팅적인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치중하는 거고요. 이론 한 7월까지.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이제 8월부터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 복습하면서 문제 이제 풀고 그래서 문풀이 여기서는 이제 역전이 되겠죠. 여기서는 한 7, 80% 6, 70%, 7, 80%가 내용 설명 문제풀이라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용 설명 위주라면 여기서는 이제 내용 복습이 한 2, 30% 되고 문제풀이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본 바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이게 모르면은 저도 못 풀어요. 진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광자통계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모르면요 이거 못 써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적인 걸 할 줄 알더라도 개념이 해석적인 게 뒷받침이 안 돼 버리면 그리고 아까 각별도 말씀드렸잖아요. 틀린지도 모르고 틀려버리거든요. 그거 정말 최악은 봤는데 못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미니 테스트 줄에 계속 보고요. 복습은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올간 테스트 보고. 나 모의고사는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6월 실전 6회 통합사에 이게 이제 전체로 그 과교론까지 전체로 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직강 2년 전환 가능한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부터 제가 지금 계획은 한 5월까지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리교육론을 제가 이론 강의랑 문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리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강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웬만하면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실험 강의는 쭉 이어갈지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적인 거랑 뭐 네, 기획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한번 확정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으니까 네, 너무 못 봤다고 상심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뭐 상대평가니까 실질적으로 네, 점수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잘 나오길 네, 응원 드리고 네, 오늘 문풀과 적중 그 다음에 내년 계획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